네.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제 간단한 시장 경제 이론에 대해서 이론의 한 가지 이제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시장 실패가 발생하는 한 가지 예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 예는 이제 우리가 지난 봄에 코로나19 사태로 겪었던 이제 마스크 대란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잘 아시겠지만 먼저 상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난 봄부터 그죠? 지난 1월, 2월부터 시작되었던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 때문에 갑자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마스크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마스크를 사려고 그랬고, 그래서 마스크 가격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그 부분을 이제 어떻게 설명할 건지, 그 이후로 이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이제 사려고 그래서 정부가 이제 뭘 했습니까? 마스크 모부제를 해서 그죠? 자기 이제 신분증 가지고 가가지고 일주일에 3개밖에 못 사는 이런 식의 어떤 마스크 배분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것들이 뭘 의미하는 건지에 대해서 이 경제 이론을 가지고 하나씩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통 통상적으로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시장 경제 이론을 적용하면 이 노멀한 상황, 이번과 같이 이 마스크 대란이 발생하기 이전의 노멀한 상황에서요, 마스크 시장을 보면 이런 거죠. 지금 여기에 보시면 통상적으로 여기 이제 여기서 P1이 균형 가격입니다. 마스크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하기 전에 P1이 균형 가격이고 이 균형 가격에서는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요 가격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이제 균형 가격이고 균형 가격에서 균형의 데피니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수요량과 공급량이 만나는 것. 즉 여기서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서로 크로스한다는 것은 요 가격에서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어떻다는 이야기입니까? 서로 같다는 거겠죠. 그때의 거래량을 이제 균형량이라고 그러는데, 그때의 수요량을 균형량이라고, 그때의 공급량을 이제 균형량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균형이 데피니션이죠. 여기 이제 시장 균형이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여기서 시작하는 건데, P1 요 균형 가격, 균형량에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거 Q1이라고 해보죠. 여기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시작을 하는데, 여기서 만약에 이제 어떤 무슨 이유로 간단하게 이제 수요가 증가하면 여러 가지 이유로 수요가 증가했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요 균형 가격 하에서는 수요량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수요가 증가했으니까 수요 곡선이 이제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이제 시프트 했으니까 그죠? 움직였으니까 요 P1의 가격에서의 공급량은 요 똑같이 Q1이었지만 수요량은 어떻게 됩니까? Q2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이제 Q2가 됩니다. 자, 이제 그러면 Q2하고 Q1하고 어느 게 더 큽니까? Q2가 더 크죠. 다시 말해서 좀 요 가격 P1 가격에서는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지금 훨씬 큰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를 초과 수요라고 하죠. 다르게 얘기하면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저 P1 가격에서는 물건 사는 사람이 물건 파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다는 이야기겠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물건을 살려고 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으면 물건 팔려고 하는 사람보다, 혹은 뭐 물건을 살려고 하는 양이 물건 팔려고 하는 양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훨씬 더 많다 그러면 이제 이 상태가 계속 가격이 안 바뀌고 진행이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결국은 어떤 사람은 물건을 살 수가 없겠죠. 자기가 저 P1 가격에서 나는 100개 살려고 그러는데 실제로 파는 건 50개밖에 못 팔면 50개를 못 사는 겁니다. 결국 물건을 못 사게 되면 그만큼 이제 행복하지 않으니까, 그렇지? 어떤 사람은 불행하게 되는 거죠. 다르게 얘기하면 자원 배분이 이제 비효율적으로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시장 경제의 장점이 뭐라 그랬습니까? 저렇게 물건 사는 사람과 물건 파는 사람의 숫자가 차이가 있을 때, 다르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물건 사려고 하는 양하고 물건 팔려고 하는 양의 어떤 차이가 있을 때 뭐가 일어난다 그랬습니까? 가격 조정이 일어나는 거죠. 프라이스 어자스먼트가. 이게 이제 시장 경제가 가장 장점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어떤 자원 배분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격 조정이 팍 일어나서 빠르게 적극적으로 일어나서,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반응하게끔 한다는 게 시장 경제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이제 주장인 거죠. 아이디어입니다. 이 경우에 물건 살려고 하는 사람이 팔려고 하는 사람보다 훨씬 많으니까 그러면 이제 물건 살려고 하는 사람이 가격도 올리자.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은 줄어들게 되고 공급량은 늘어나게 돼서 이렇게 새로운 이제 균형 가격,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게 뭐 P2고 그죠? 새로운 균형 가격과 균형량이 생기겠죠. 이거를 Q3라고 하고 얘를 이제 P3라고 해보죠. 이런 식의 이제 새로운 균형 가격과 균형량이 생기게 됩니다.
요게 이제 그러면 이제 새로운 균형 가격에서는 물건 살려고 하는 사람과 팔려고 하는 사람이 똑같이 자기가 원하는 양만큼 샀고 팔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행복하고 이제 자원 배분이 효율적으로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시장 경제가 작동하는 원리이고 시장 경제의 어떤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리소스 자원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제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수요량이 바뀐다든지 공급량이 바뀐다든지. 자, 이렇게 해서 별 문제가 없는데, 지난번에는 그 코로나19 이번 봄에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갑작스러운 확산으로 나타났던 마스크 대란은 이런 상황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거냐 그러면 그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탁 터지고 사람들이 이제 이게 그 당시 잘 몰랐으니까 그죠. 그것도 처음이니까 하는 측면도 있지만 사람들이 큰일 났다. 모든 사람들이 다 마스크를 쓰려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 나라 인구가 한 5천만 명 정도 되니까 최대 하루에 한 5천만 명의 마스크 수요가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하루에 2개에서 2장 쓸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그래서 최대 한 하루에 5천만 장 정도의 이제 마스크 수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어진 가격 하에서 마스크 수요가 다르게 얘기하면 이 주어진 가격 하에서 마스크 수요가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이 수요가 하루에 5천만 장이니까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다고 하더라도 결국 뭡니까? 이렇게 있더라도 결국은 가격 조정이 쭉 이루어져서 아까 말한 형태로 가면 되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최대 하루에 5천만 장의 마스크를 쓰려고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마스크는 그 생산 설비가 이미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생산 설비는 장기적으로 바뀔 수는 있지만 마스크 만드는 데 들어가는 공장이니까 거기에 새로 기계 도입하고 건물에 공장 만들고 그죠 기계 도입하고 사람 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새로운 공장을 정설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는데 지금 당장 최대한 모든 생산 설비가 갖춰져 있어서 최대한 마스크를 찍어낼 수 있는 게 1,000만 장입니다. 이게 이제 공급이 딱 제한되어 있는 거죠. 1,000만 장으로. 시간이 지나면 조정할 수 있지만 지금 당장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장 하루에 마스크가 5천만 장이 수요가 있는데 실제로 생산되는 생산량은 1,000만 장밖에 안 됩니다. 다르게 얘기하면은 공급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공급 곡선이 이렇게 계속 우상향하는 게 아니라 가격이 올라갈수록 공급 곡선이 계속 이렇게 증가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이렇게 수직선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지금 이 공급 곡선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은 아무리 가격을 많이 올라가도 가격이 증가하더라도 아무리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가격이 이렇게 증가하더라도 공급량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공급량은 변함이 없는 거죠.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요 상황에서 공급량은 더 이상 변함이 없습니다. 이게 이제 공급 곡선이 소위 말하는 우상향해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아버지 좀 지워버리죠. 그러니까 지금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하루에 팔 수 있는 거는 생산량이 1,000만 장이니까 아무리 많이 팔아도 1,000만 장밖에 못 파는 거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만약에 수요가 2,000만 장이 있는데 하루에 최대 1,000만 장밖에 못 만들어내면 1,000만 장은 팔 수가 없는 거죠. 이제 그러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사람들의 계속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부르는 게 값인 거죠. 그래서 수요가 계속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게 보시는 것처럼 수요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가격만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판매량은 딱 정해져 있고. 자, 이제 이런 상태가 발생을 하면 여러분들이 마스크 파는 사람 입장이 어떻습니까? 가만히 있어 보니까 지금 오늘 팔면은 내가 2,000원에 팔 수 있지만 좀 기다리면은 사람들이 계속 마스크가 없으니까 마스크 살려고 그러면 3,000원에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팔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기다리지. 이렇게 해서 지금 당장 안 팔게 되는 거죠. 그러면 마스크 판매량은 더 줄어들겠죠. 이게 한 가지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마스크 판매를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친구 중에 혹은 여러분들 친척 중에 너 저기 마스크 생산하고 있지. 근데 내가 아는 사람들이 너 한 장에 3,000원 준다고 그러니까 좀 마스크 좀 나한테 좀 팔아줘. 혹은 한 장에 2,000원 주니까 좀 팔아줘. 니 잘 알고 있잖아.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 그럼 그렇게 어차피 팔 건데 거기다 주지 이런 식의 이제 일이 발생할 수 있겠죠. 자 이제 그리고 또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이걸 알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스크를 사가지고 오늘은 2,000원에 샀지만 나중에 3,000원, 4,000원 할 수 있다 그러면 마스크를 샀다가 나중에 팔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차익을 누리려고 하겠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뭐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불공정 거래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이게 불공정 거래가 관련이 있으면 즉
마스크 수요는 어마어마하게 증가해서 수요는 늘어났는데 공급량이 방금 한 것처럼 이렇게 제한돼 있으니까 온갖 종류의 이제 불공정 거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런 상태에서는 굉장히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겠죠. 자기가 원하는 양의 마스크를 살 수가 없고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그죠? 이게 이런 경우가 뭐냐 그러면 시장 실패의 경우입니다. 이렇게 이제 시장 실패가 발생을 하면 시장은 더 이상 작동 기능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방금 같은 상황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장이 작동하지 않느니, 그지? 누군가가 나타나야 되겠죠. 이게 정부가 개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그래서 지금 이번 마스크 대란의 경우에는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당장은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정부가 그나마 배분하는 게 가장 누군가가, 꼭 정부가 아니라도 누군가가 이제 마스크를 공평하게 배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마스크 오브제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돈이나 모든 것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일주일에 3장만 살 수 있다. 그런데 뭐 생년월일이 1/6원 월요일 날, 1/5는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이런 식으로 했죠, 그죠? 그리고 주말에는 그때 평일에 못 샀던 사람들이 사는 거. 그 대신에 한번 가서 신분증 가져가서 자기 좀 보여주고, 그리고 마스크는 일주일에 3장씩 이렇게 양을 조절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또 정부가 이제 구매하니까 배분하니까 정말로 필요한 마스크 절실하게 필요한 곳에 뭐 의료진이라든지 이 관련되어 있는 일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마스크를 또 이제 정부가 이제 우선적으로 구입해서 배분할 수도 있겠죠. 이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였습니까? 기본적으로는 지금 하루에 1000만 장밖에 마스크를 못 찍어내니까 그러니까 마스크가 부족하니까 계속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장기적으로는 추가적인 생산 설비를 구축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 정부가 하든 민간한테 이제 뭐 그거 하든, 아니면 민간도 이제 저거 장사가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새로 마스크 시장에 누군가 진입하겠죠. 그래서 생산 설비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하루에 1000만 장 만드는 걸 2000만 장 만들 수도 있겠죠. 뭐 보니까 뭐 한국뿐만 아니라 뭐 외국에서도 필요한 것 같으니 추출을 잘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이제 생산 설비를 뭐 새로운 추가적인 생산 설비를 만드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내가 지금 여기서 뭐 옷 같은 거 만들고 있었는데 이거 저기 다 때려치우고 당분간 저기 마스크 만드는 걸 바꾸자든지 뭐 이런 식의 어떤 것들을 생산 이 설비가 전환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 물론 이제 정부에 이것도 이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정부가 이제 비상 시기에는 그거에 대한 허가도 이제 또 잘 내줄 수도 있겠죠. 또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뭐 손소독제 같은 경우에 화장품 만드는 회사들이 갑자기 손소독제 만드는 걸로 이제 지금 업종을 변경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이런 거 관련이 있습니다. 추가적인 생산 설비를 구축하는 것과 이제 관련이 있겠죠. 이외에도 다른 어떤 배분 방법들이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뭐 공무원 시험 합격하고 공무원이 되시면 혹은 뭐 다른 뭐 장소에서도 창의적으로 개발해서 이제 제안을 하시면 그게 이제 정부가 받아들여서 그 부분들을 이제 해결할 수 있겠죠. 이게 이제 마스크 대란과 관련되어 있는 기본적인 어떤 이 시장 경제, 저희가 배웠던 시장 경제 이론을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어떨 경우에 시장 실패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봤고, 이거와 유사한 시장이, 그러니까 비슷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부동산 시장입니다. 부동산 시장도 부동산에 대한 공급은 주어져 있는데, 그죠? 무슨 이유로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좀 늘어났습니다. 이 마스크 대란 같은 마스크 시장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어떤 직접적인 어떤 그 바이러스 때문에 마스크 수요량이 적극적으로 엄청나게 증가했는데, 부동산 시장은 이 뭔가 이제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그런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그 부동산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난 거죠.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는 나중에 저희가 이제 다른 또 이제 경제 이론을 배우고 난 다음에 이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한번 이제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기본 아이디어는 비슷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좀 다른 차이점도 있고 뭐 그런 걸 차이점도 있습니다만 작동하는 원리는 비슷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